여기 이상한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의 표적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전선 안에 있습니다. 이상한 도둑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도둑이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도둑들 조금 이상합니다. 금은 안 훔칩니다. 보석도 안 훔칩니다. 명품 가방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전선을 훔칩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가 땅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전화선, 인터넷 케이블을 자릅니다. 아니, 세상에 전선이 뭐가 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선 안에 들어있는 구리가 금보다 귀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이상한 풍경이 사실은 지금 경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구리절도 사건은 불과 6개월 사이 9,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어딘가에서 구리선이 잘려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천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훔쳤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를 훔쳤느냐입니다. 이 도둑들은 개인의 집을 노리지 않습니다. 대신 전화선, 인터넷 케이블, 통신망처럼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신경줄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몇 가닥이 사라지면 집 한 채가 아니라 도시 기능 하나가 통째로 멈춰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 구리를 훔치면 사회가 멈춘다. 지난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구리절도 때문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선을 자른 건 몇 군데뿐이었지만 그 여파는 도시 전체로 번졌습니다. 군 기지의 통신이 끊겼고 병원 내부 연락망이 마비됐으며 911 긴급 전화 서비스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이 느려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수백 곳이 업무를 멈춰야 했고 가정 수만 곳은 하루가 넘도록 전화도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해킹도 아니고 대규모 재난도 아닙니다. 구리선 몇 가닥이 잘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멈추고 응급신고가 막히고 병원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겉보기에는 첨단이지만 속은 하나의 금속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전기와 통신이라는 기본 인프라가 얼마나 얇은 선 위에 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낸 장면이기도 합니다. 4. 왜 하필 지금 구리인가?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구리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세상은 석유로 돌아가는 세상을 지나 전기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먹고 사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기는 선 없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대부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 곳이 늘어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리에 대한 수요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구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들어있다. 구리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집을 잠깐만 떠올려 보십시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겉으로 보면 플라스틱과 철덩어리 같지만 속을 열어보면 구리가 거미줄처럼 촘촘히 들어 있습니다. 전기를 받아서 전기를 나눠주고 전기를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모두 구리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만 한 기계 안에 구리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회로와 배선을 따라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전화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화면이 켜지는 모든 순간마다 구리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건물과 도로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구리선들이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 통신, 인터넷, 신호체계까지 도시는 보이지 않는 구리 위에 올라앉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리를 문명의 뼈대 혹은 도시의 숨은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없어지면 그때서야 존재를 실감하게 되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6. 가격 폭등의 시작. 이렇게 중요한 구리가 지금 눈에 띄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최근 국제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1,000를 넘기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잠깐 오르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구리가 모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 구리에 고율 관세 이야기가 나오자 구리 가격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비싸질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관세는 구리를 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광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급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관세는 부족한 구리에 추가 비용만 얻는 셈이 되고 그 부담은 가격 상승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관세는 이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가격을 더 자극하는 불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7. 구리는 왜 갑자기 부족해졌을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구리는 원래 있던 금속 아니었나? 갑자기 왜 부족해졌나? 맞습니다. 구리는 어제 오늘 생긴 자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새로 캐낼 수 있는 구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구리 생산국인 칠레와 페루의 광산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캐내고 또 캐냈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양을 캐기 위해 더 깊이 파야 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처럼 쑥쑥 캐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환경 규제까지 겹쳤습니다. 새 광산 하나를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고 환경 평가를 거치고 실제로 채굴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즉, 지금 당장 구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광산을 하나 더 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구리는 필요한 속도로 새로 공급될 수 없는 자원이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요는 전기차, AI, 재생에너지 때문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광산 노후화와 규제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수 있다는 방향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8. 여기에 정치가 끼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여기에 정치까지 끼어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구리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자국에서 생산하는 구리만으로는 필요한 양을 도저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칠레, 캐나다, 페루 같은 나라에서 구리를 대량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수입 구리에 높은 관세 이야기가 나오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떠올린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구리를 더 비싸게 사야 할지도 모른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가격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시장에서는 현재보다 미래의 불안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관세는 구리를 더 빨리 캐내게 하지 않습니다. 광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채굴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관세는 구리 자체를 늘리는 대신 기업과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만 얻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시장에서는 관세가 보호장치가 되기보다는 종종 가격을 더 빨리 밀어올리는 가속기가 됩니다.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숫자보다 불안에 먼저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9. 이 이야기가 왜 한국 이야기인가? 이제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자원 빈국입니다. 우리가 잘 만드는 산업,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구리를 핵심 소재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 차 안에도 반도체 공정에도 가전제품 안에도 구리는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기업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오르면 기업이 그 부담을 끝까지 떠안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그 가격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마트 물가, 가전 가격, 생활비 전반에 조용히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즉, 미국에서 시작된 구리 가격 상승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한국 경제를 거쳐 우리 식탁과 우리 지갑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체감하게 될 생활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0. 그래서 나오는 대안, 도시 광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도시 광산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폐가전, 폐전선, 버려진 전자기기 속에는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구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은 버려졌던 자원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꺼내 써야 할 자원이 된 겁니다. 이 구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정제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도시 광산의 핵심입니다. 물론 도시 광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수요를 단번에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입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을 얼마나 많이 캐느냐보다 이미 있는 자원을 얼마나 잘 돌려 쓰느냐가 더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대에는 새로 파는 사람보다 잘 모으고 잘 쓰는 사람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11. 구리 도둑이 늘어나는 세상이 말해주는 것. 요즘을 보면 금과 은, 그리고 구리까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조용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이보다 실물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구리는 조금 다른 자원입니다. 투자 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을 움직이고 생활비까지 건드리는 아주 현실적인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리 도둑이 늘어나는 세상은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원이 정말로 귀해졌다는 신호이자 앞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리 가격은 다시 내려올까요? 아니면 이 수준이 새로운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경제와 생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